신발 안에 숨어 발의 편안함을 돕는 자. 발바닥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숨쉬는 이중 아치 구조 실리콘 돌기. 깔창 하나로 내가 가진 모든 신발에 미치는 파급력. 실리콘 소재의 내구성과 긴 수명.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당신의 발을 지켜줄. 내 발바닥의 비선 실세. 필바운드 깔창.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여보, 아직 멀었어. 나 급한데. 잠깐만, 세수만 하면 돼. 여보, 세수만 한다면서. 복잡하고 긴 클렌징은 이제 그만. 오래 하지 말고 리모스로 1분만 클렌징하세요. 양쪽으로 회전하는 브러쉬가 1분 만에 확실하게 클렌징 해드립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23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하야 사기당이 떴어요. 이게 하야면 물방개가 잠수함이에요. 이게 왜 사기인지 잠시 짚어보죠. 사실상 하야라고 계속 처음 들어본 얘기죠. 하야면 하야지 무슨 사실상 하야야. 이 속뜻, 그 다음에 속뜻풀이가 나왔죠. 다음날 어제 3차 담화가 있고 나서 속뜻은 뭐냐면 임기를 단축하는데 단축할 방법은 개헌밖에 없어요. 개헌을 해서 내년 4월에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60일 후에 대선을 하겠다. 이런 이제 로드맵을 친박 쪽에서 내놨어요. 요것만 보면 그럼 이렇게 되려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속내가 뭐냐 진짜. 헌법 개정 절차를 보면 이게 뉴스원에서 잘 정리했는데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뭐가 안 정해져 있냐? 요거예요. 요거.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합의가 될 리가 있나? 왜냐하면 처음에는 임기 단축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짜 속내가 뭐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분권형 개헌까지 추진해서 안정적인 대선 준비까지 가자. 개헌안이 한 300개 정도는 나올 거예요. 여기 함정이 있는 거고 친박에 이제 승부쓴 거죠, 이걸로. 올인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탄핵을 막아보자고 하는 거고, 이게 키워드, 기왕이 이렇게 된 거.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내년 12월에 대선하는 거예요. 대통령 끝까지 가는 거고.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지역 있잖아요. TK 지역. 이런 지역에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거든. 이게 유지가 되려면. 이 힘을 몰고 가려면. 그리고 동시에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 저거 안 먹힐 것 같은데 그거라도 던지는 거예요. 이거 농계 김 선생이 김종태 이 양반이 좌파 종북 세력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평화시 아니다. 이거 절대 안 먹힐 내용을 무리하게 던지는 이유는 촛불 시위에 나가는 사람한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TK 지역에 던지는 거예요. 이거랑 하야, 사실상 하야 두 개를 묶어가지고 대통령이 하야 한다고 했으니까 좀 기회를 주자. 요걸 만들어 보려고 무리수를 던진 거죠. 이 양반이 어떤 위기에 처했냐면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2심까지 확정이 될 거란 말이죠. 대법원만 남았어. 이게 확정되면 이분이 날아가요. 이 양반도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거래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예? 저 양반이 기무사령관 출신이죠? 그렇긴 하죠. 네, 확신범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놓은 게 이거예요. 아주 요새 민주당의 트위터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트위터 담당자가 대표로 맨날 욕먹는데 글씨도 아주 힘이 있네요. 네.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트윗. 요거다 그림 하나 올렸거든요. 아주 임팩트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박영수 특별검사 이분을 저희가 매일매일 주목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게 정말 화려한 양반이거든요. 플레이가 이쪽 저쪽에다가. 근데 본인이 지고 있을 카드로 이분을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하고 어디까지 발표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그때 지고 있을 카드로 저는 이건 국민의당 쪽에서 낸 후보거든요. 이분은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요. 이분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정비서관을 했는데 그때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양반을 발탁한 거예요, 사실상. 그때 인연이고. 근데 그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 양반이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그 최윤수 국정원 2차장하고, 우병우하고 절친인데 양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가깝다. 그래서 우병우 라인하고 가깝지 않냐, 이 얘기도 있고. 우리 황 총리하고도 아주 가까워요. 황 총리하고. 황 총리 국회 인사청문회 때 참고인으로 나왔어요. 변호해주로. 아주 소신이 뚜렷하다. 신망이 두텁다. 언행이 무겁다. 누구나 일을 맡기고 싶었던 사람이다. 의전에 강하다. 네, 의전에 강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특검이 황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원 사격하러 나왔는데 인연이 어디였냐면 본인이 부산 동부지청장 재직 시에 아주 가까운 사이다. 가까운 분입니다. 이분 자체가 예를 들어 실력이 없다 이게 아니라 가깝다 이거지. 응? 가깝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분을 지금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된 건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의 힘이 아니에요. 탄핵도 무서우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특검을 매일 우리가 특별 검사해 줘야 돼요. 뭐 하고 있는지. 특검 뭐 하나. 매일 특검을 해줘야 된다. 앞으로 매일매일 주목해줘야 된다. 사실 노수사문회가 우리가 총선이 끝난 지금부터 시작했잖아요. 어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지. 파파이스 보고 하나 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국민의당 탄생은, 안철수 욕망과 야권 분열을 필요로 했던 여권 공작이 만난 마치 87년 상황과 유사하게. 그리고 그 직후에 3당 합당과 유사한 상황이다. 그때는 TK가 PK를 필요로 했고, 이번에는 호남을 땡기려고 하는 거다. 증거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오랫동안 주목했던 사안인데,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김병준, 지금은 이제 오리알이 돼 있지만, 김병준 지금 총리 내정자가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갑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국민의당 내부에서 호남 의원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물론 총리로 뺏겼죠. 뺏겼는데, 신난다고 갔죠, 이분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보다는 총리가 낫잖아. 신난다고 가버렸어요, 이분이. 갔는데, 좋아하는 거 봐. 그리고 이제 천정배 의원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죠.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이 사람을 고집했다고 나중에 이렇게 가고 나서 질타하는 거죠. 그거 봐, 네가 자꾸 고집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 질타한 건데 이건 겉만 본 겁니다. 그냥 뺏긴 거는. 더 안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나온 이제 알았나 몰라. 김병준 내정자는 중립적인 인물이 아니라 2년 전에 이미 박근혜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 뭐더라? 오늘과 내일인가? 이상한 거 있어. 청와대 그 수석들, 그 다음에 친박들을 탄생시킨 싱크탱크예요. 거기 2년 전에 이미 가 있었다니까. 중립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이미 박근혜 진영에 몸을 담은 사람이라고. 게다가 제가 그 연결고를 의심했던 것은 이 싱크탱크는 김기춘이 만든 겁니다. 2007년에. 함승이 지금 강원랜드 사장이죠. 함승이 전 의원을 통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만든 거라고. 이 포럼을. 그러니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본격적으로 박근혜 뒷배기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포럼으로 만든 게 이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병준 선수가 저렇게 가는 것은 이제 그 김병준을 통해서 개헌 있잖아요. 개헌 드라이브. 개헌 드라이브를 국민의당 발로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순실이 터진 거예요. 최순실이 터지자 자기들이 더 급하니까 청와대가 땡겨간 거예요. 김병준을 어떻게 알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갑자기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살아있던 사람인데. 그리고 국민의당 다른 의원들은 몰랐단 말이죠. 이 양반을 연결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철수는 김기춘과 연결돼 있다? 본인이 직접 알지 모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병준을 연결한 자가 기획자라 이거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저는 김기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해를 같이 한 거예요. 이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껄끄러운 양반이 또 박지원 원내대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박지원 표가 아니라 안철수 표 개헌 구상을 드라이브할 사람으로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야 3당이 공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공조도 탄탄하지는 않다. 그 공조도 새누리당 비박과 연결고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김동철 차기 비대위원장 국민의당이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협상을 좀 해보자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꿍꿍이가 있어요. 단위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러니까 비박과 국민의당의 공통점은 뭐냐면 혼자서는 집권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박도 호남을 좀 땡겨와야 되고, 이 국민의당도 그 양심적이래잖아.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을 좀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맞닿아 있는 거지. 그 고리 역할을 할 사람을 안철수 전 대표가 김병조로 선택했는데 연결해준 사람이 기획자라니까. 이거 안철수 전 대표가 모르고 했다면 바보고 그럴 리는 없고요. 자기 당의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오는 건데. 나 기획에 동의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지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삼지대는 정리하면 TK가 PK를 끌어다가 이번엔 호남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여기 동의했다니까? 적어도 국민의당을 끌어가는 분들 몇몇. 그래서 김병준을 통해서 삼지대 관치를 기획했는데 이해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탈당도 사전 기획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이 1월 1일 부인하고 이제 1월 중순으로 얘기했는데 1월 1월 들키니까 중순으로 미룬 거지. 근데 반기문 표 6.29를 주의하라.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갑자기 6.29 선언하면서 막 하야를 끌어내고 가능한 시나리오.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러자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가 탁 나옵니다. 우리를 돕는 김무성을 비판하지 말고. 필요하니까. 김무성도 안철수는 연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탄핵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국면으로 돌입했다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이 플레이를 시작한 거예요. 섣부른 판단이었지. 지금 김무성 입 다물고 있잖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눈치 보면서. 믿을 수가 없어 걔네들은. 어쨌든 2라운드에서는 안철수가 주도하려고 했던 그 개헌 드라이브를 이번에는 박지원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두 번째 시도가 있었죠. 이 시도를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우리 정청래 의원이 혼자 청래 대첩이라고 혼자 이게 보도가 잘 안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정청래 의원 혼자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하고 있었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너큐 지금 딴지마켓에서 편안한 밤 이노큐를 만나보세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 기왕 이렇게 된 거.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내년 12월에 대선하는 거예요. 대통령 끝까지 가는 거고.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지역 있잖아요. TK 지역. 이런 지역에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거든. 이게 유지가 되려면. 이 힘을 몰고 가려면. 그리고 동시에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 저거 안 먹힐 것 같은데 그거라도 던지는 거예요. 이거 농계 김 선생이 김종태 응? 이 양반이 좌파 종북 세력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형아씨 아니다. 이거 절대 안 먹힐 내용을 무리하게 던지는 이유는 촛불 시위에 나가는 사람한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TK 지역에 던지는 거예요. 이거랑 하야, 사실상 하야 두 개를 묶어가지고 대통령이 하야 한다고 했으니까 좀 기회를 주자.
요걸 만들어 보려고 무리수를 던진 거죠. 이 양반이 어떤 위기에 처했냐면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2심까지 확정이 될 겁니다. 잠깐만, 세수만 하면 돼. 여보, 세수만 한다면서. 복잡하고 긴 클렌징은 이제 그만! 오래 하지 말고 리모스로 1분만 클렌징 하세요. 양쪽으로 회전하는 브러쉬가 1분 만에 확실하게 클렌징 해드립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23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하야 사기당이 떴어요. 이게 하야면 물방개가 잠수함이에요. 이게 왜 사기인지 잠시 짚어보죠. 사실상 하야라고 계속 처음 들어본 얘기죠. 하야면 하야지 무슨 사실상 하야야. 이 속뜻, 그 다음에 속뜻풀이가 나왔죠. 다음날? 말이죠. 대법원만 남았어. 이게 확정되면 이분이 날아가요. 이 양반도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거래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예? 저 양반이 기무사령관 출신이죠? 그렇긴 하죠. 네, 확신범일 수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놓은 게 이거예요. 아주 요새 민주당의 트위터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트위터 담당자가 대표로 맨날 욕먹는데 글씨도 아주 힘이 있네요. 네.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트윗. 요거다 그림 하나 올렸거든요. 아주 임팩트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박영수 특별검사. 이분을 저희가 매일매일 주목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게 정말 화려한 양반이거든요. 플레이가. 이쪽 저쪽에다가. 근데 본인이 지고 있을 카드로 이분을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하고 어제 3차 담화가 있고 나서 속뜻은 뭐냐면 임기를 단축하는데 단축할 방법은 개헌밖에 없어요. 개헌을 해서 내년 4월에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60일 후에 대선을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친박 쪽에서 내놨어요. 요것만 보면 그럼 이렇게 되려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속내가 뭐냐 진짜. 헌법 개정 절차를 보면 이게 뉴스원에서 잘 정리했는데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뭐가 안 정해져 있냐? 요거예요. 요거.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합의가 될 리가 있나? 왜냐하면 처음에는 임기 단축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짜 속내가 뭐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분권형 개헌까지 추진해서 안정적인 대선 준비까지 가자. 개헌안이 한 300개 정도는 나올 거예요. 여기 함정이 있는 거고 친박에 이제 승부 쓴 거죠. 이걸로 올인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탄핵을 막아보자고 하는 거고 여기 신발 안에 숨어 발의 편안함을 돕는 자. 발바닥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숨쉬는 이중 아치 구조 실리콘 돌기. 깔창하면 내가 가진 모든 신발에 미치는 파급력. 실리콘 소재의 내구성과 긴 수명.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당신의 발을 지켜줄. 내 발바닥의 비선 실세. 필바운드 깔창.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여보, 아직 멀었어. 나 급한데.